저는 68살 이철수입니다. 시골 이발소 집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바리깡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7살 때 병으로 떠나셨고 아버지는 저를 키우며 동네 사람들 머리를 다듬어 주셨죠. 손재주가 있었던 아버지 곁에서 저도 자연스레 가위질을 배웠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한 웅덩이에서 모두 같이 놀던 시절 서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항상 어른스러웠죠. 홀어머니와 동생 둘을 데리고 사는 지연은 언제나 책을 끼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항상 한쪽에서 책을 읽곤 했어요. 처음부터 지연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이 지연을 놀릴 때면 제가 나서서 말렸어요. 어린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싹 텄던 겁니다. 철수 오빠, 나 도와줄 수 있어? 연필 좀 빌려줄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버지의 이발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서울로 대학을 갔고요. 3년이 지나고 25살에 지연이 다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고향에서 공부하겠다며요. 대학을 나온 지연은 더 성숙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수줍던 소녀가 아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여성으로 변해 있었죠. 몇 번의 만남 후 용기를 내어 지연을 식사에 초대했고 그날 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철수 오빠, 저 도와줄 수 있어요? 고시 합격하면 결혼하고 싶어요. 지연의 그 제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며 지연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했어요. 아침에는 도시락을 싸주고 밤에는 피곤한 지연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함께 밤을 새웠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이발소를 지키며 지연을 지원했습니다. 10년의 실패 끝에 마침내 35살이 된 지연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날 저희는 함께 울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미래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연수원 생활이 시작된 후부터 달라졌어요. 만남이 뜸해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죠. 어느 날 서울에서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지연을 마주쳤습니다. 낯선 양복 입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던 지연이었죠. 일주일 후 지연이 고향 이발소를 찾아왔습니다. 철수 오빠 고마웠어요. 근데 저 이제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단 한마디로 10년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판사 집안의 중견기업 대표와 맞선을 받고 결혼이 결정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는 길에 행복했으면 좋겠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이발소를 나갔고 저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죠. 아버지가 남긴 낡은 바리깡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분명히 있었지만 제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지연이 떠난 후 세상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발소 단골 손님들은 하나둘 대형 미용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네는 재개발 소문으로 시끄러웠고 장사는 점점 줄었으며 빚은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과 제가 지연의 학비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이발소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발소 의자에 앉아 마지막 담배를 피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는 지쳐 보이는 38살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남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손끝에 기술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이발소 열쇠를 은행 직원에게 건네고 짐을 꾸렸습니다.
가위와 바리깡, 면도기 몇 개와 옷까지만 배낭에 넣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버지의 낡은 가위를 손에 쥐고 이발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첫날은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둘째 날은 기차역 대합실에서, 셋째 날은 비가 와서 편의점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넷째 날에는 찜질방을 발견했습니다. 찜질방 주인이 청소를 도와주면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찜질방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바닥 닦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빗자루질부터 시작하세요. 찜질방 주인의 말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재주 하나로 살아온 남자에게 빗자루질도 기술이라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찜질방 구석구석을 정성껏 청소하자 손님들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작은 수당도 주었습니다. 낮에는 찜질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작은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었지만 저에게는 성과였습니다. 방 한켠에 아버지의 가위와 바리깡을 놓고 매일 밤 닦았습니다. 이발 기술을 잊지 않기 위해 빈 공기에 비누 거품을 내고 면도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자가 여기서 일하다니 아까운데. 찜질방 단골 손님인 노인이 어느 날 제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찜질방 손님 머리를 무료로 다듬어 주곤 했거든요. 노인은 수십 년간 트럭 운전을 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내 오래된 트럭 한 대가 있는데 가져가서 써요. 요즘은 운전도 못하겠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낡은 노란색 트럭은 녹이 슬고 엔진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있던 저는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한 달을 꼬박 수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동식 이발소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발사의 복수는 머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부터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트럭을 개조했습니다. 작은 의자를 달고 거울을 설치하고 간이 세면대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럭 옆면에 글씨를 썼습니다. 철수 이발소,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쉬어갑니다. 첫 영업일 공단 근처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 외국인 노동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머리 자르나요? 얼마인가요? 그렇게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정성껏 그의 머리를 다듬었고 그는 기뻐하며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1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절반 가격만 받았습니다. 다음 날은 15명, 그 다음 날은 20명의 손님이 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트럭 이발소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아이들도 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자존감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노란 트럭 이발소는 저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황량한 공단 주변에서 시작한 작은 영업이
점차 확장되어 갔죠.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왔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들렀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값싼 가격뿐 아니라 정성 어린 손길을 찾아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트럭 이발소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깎으며 고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제 과거와 닮아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자르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신기해요. 베트남에서 온 청년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일은 단순히 모양을 다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덜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죠. 그날 이후 트럭에 적어둔 문구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쉬어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트럭 옆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셨죠. 저는 그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는 책보다 훨씬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상황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럭 이발소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조금씩 저축이 쌓였습니다. 여전히 반지하 방에 살았지만 더 이상 굶지 않았고 숙식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손님들 덕분에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리깡 소리, 가위 다루는 손길, 면도기의 섬세한 움직임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기술 하나가 저를 거리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이발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공원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손자의 부축을 받으며 트럭 앞에 서셨습니다. 휠체어 때문에 트럭에 오르기 어려웠기에 저는 도구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노인의 머리를 깎아드리는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남자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저는 지역 방송국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PD는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이발소에서 시작해 트럭 이발소로 이어지는 이야기,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결국 인터뷰에 응했고 다음 달에 작은 지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저를 가위로 인생을 다시 빚은 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방송이 저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 이후 트럭 이발소를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했다며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던 양 사장님이었습니다. 양 사장님은 오랫동안 운영하던 이발소를 접고 계시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철수야, 내 가게 어떻겠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구나. 네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정식 이발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란 트럭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양 사장님의 골목 이발소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작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양 사장님의 이발소를 물려받은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빗물이 새는 작은 이발소였지만 제게는 황금보다 귀한 공간이었죠. 오래된 간판을 내리고 철수 이발소라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가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첫날 양 사장님의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살펴보셨죠. 많이 긴장했지만 손에 가위를 쥐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제 몸에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 사장보다 솜씨가 더 좋네. 역시 젊은 힘이 다르구만. 첫 손님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10년의 상처를 조금 더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는 점점 손님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이발소 시절의 손님들도 찾아왔고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발소가 단순한 미용 공간이 아닌 소통의 장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러 오지만 때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반항하는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며 한숨을 쉬었고 한 청년은 취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위질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가끔 들려주기도 했죠.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책장을 마련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며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비치했죠. 특히 자기계발서와 고전문학을 많이 두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받았던 책들이었거든요. 어떤 손님들은 책을 읽다가 감명받아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낡은 가위와 바리깡을 장식품처럼 걸어두었습니다. 제 인생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좌우명을 적어 붙였습니다. 기술은 버리지 않으면 사람을 다시 살려준다. 이 말은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도 손끝의 기술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이발소를 재정비하며 현대적인 장비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성껏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빠르게 많은 손님을 받는 것보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만족스럽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분들께는 더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귀 주변과 목덜미를 면도할 때는 특별히 부드럽게 다루었고 손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이발소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제 단골이었고 이날은 손자의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용 의자를 준비해 두었기에 그곳에 앉히고 어깨에 작은 케이프를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줄게. 대신 용감하게 있어야 해. 아이의 머리를 다듬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던 아이가 점점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머리를 다 깎고 거울을 보여주자 아이는 신기한 듯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연에게 받은 상처는 이런 작은 기쁨들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는 사실을요. 떠나는 노인과 아이를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발사로서 단순히 머리카락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의 제안으로 지역 방송에 출연한 날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고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지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이발사가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가위 하나로 인생을 다시 빚어낸 사람, 철수이발소 이철수 씨입니다. 진행자의 소개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지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이발 기술, 지영과의 만남과 이별, 거리로 내몰렸던 시간, 노란 트럭으로 시작한 제기의 과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저를 내쫓은 세상에게요.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라고요. 진행자는 제 말에 깊이 공감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태프들도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해주었고 프로듀서는 이번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방송 이후 철수이발소는 손님들로 넘쳐났지요. 가게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고 예약 없이는 머리를 자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며 철수이발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해보자고 제안했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작은 이발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철수 씨의 기술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사업적인 부분을 도울 테니 당신은 기술과 정신을 전수해 주세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지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와 사람 냄새 나는 서비스를 중시하는 이발소를 만들겠다고요. 사업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철수 이발소 둘째 지점을 열기 위해 새로운 이발사를 모집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중시했지요. 첫 번째로 채용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기술은 부족했지만 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기술은 가르쳐주면 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진심이 보여 채용했습니다. 청년은 제 말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빠르게 향상되었고 손님들도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이발소는 첫 번째만큼 성공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철수 이발소는 5개, 10개로 늘어났지요. 각 지점마다 제가 직접 교육했습니다. 단순한 이발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가게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전수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며 이발사들을 가르쳤고 주말에는 모든 지점을 돌며 품질을 점검했지요. 그런 노력 덕분에 철수 이발소는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정성과 기술을 중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본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사업이 커져도 직접 손님의 머리를 자르는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제 손길을 기다렸고 저 역시 그분들과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이발소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유명인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들이 제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그들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제게는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었으니까요. 한 유명한 배우는 제 손길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발소에서 이런 정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예술가의 손길 같습니다.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닌 기술자입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뿐이지요. 철수 이발소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2년 만에 20개의 지점을 가진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저를 가위 하나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으로 소개했지요. 하지만 그런 화려한 수식어보다 손님들이 말하는 사람 냄새 나는 이발사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지연을 생각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송 출연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철수 이발소는 50개 지점을 가진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저는 65이 되었죠. 본점에서는 여전히 제가 직접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에 받는 손님 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젊은 이발사들을 교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기술의 전수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죠. 여름의 끝자락에 찾아온 태풍은 도시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적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그대로 머리를 자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후 3시쯤 한 노인이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이발소에 들어왔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요양보호사는 마른 수건으로 노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쪽 의자로 모시죠. 노인을 맞이하며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위한 특별 의자가 있었거든요. 노인을 모시고 가는 동안 요양보호사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없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오래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제게 이것저것 질문했죠. 이발소를 언제부터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가 되었는지 등등. 친절하게 대답해드리는 동안 요양보호사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노인의 머리를 거의 다 다듬었을 때 요양보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서지연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분명 지연이었어요. 지연도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서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인은 우리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인가요? 입이 바짝 말랐지만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네, 오래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머리를 마저 다듬고 마무리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려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죠. 계산대에서 노인이 카드를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며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지연이 뒤따라 나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놀란 듯 돌아봤어요.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노인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오겠다고 말하고 지연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 오빠, 저 정말 몰랐습니다.
이곳이 오빠의 이발소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공손해져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손을 보니 반지가 없었죠. 나도 놀랐어.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으니까.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결국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에서 배웠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제 질문에 지연은 한숨을 쉬었죠. 남편과 결혼 후 법무고문으로 24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법조계에서 퇴출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삶이란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가난이 결국 저를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후회해? 제 질문에 지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오빠는 어떠신가요? 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이젠 서로의 머릿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났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지연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멋지게 성공하셨네요. 기쁩니다. 지연을 다시 만난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듯 했죠. 마치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철수이발소 50호점이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퍼진 철수이발소는 단순한 이발소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기술과 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성장한 브랜드였습니다. 50호점 개업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들부터 유명 인사들까지 자리를 빛내주었죠. 그 중에는 지역 방송을 넘어 전국 방송사의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죠. 어떻게 이발소 하나로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개업식이 끝난 후 한 여성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생각보다 깊이 있었죠. 기자는 제 과거에 대해 많이 조사한 듯 했습니다. 이철수 회장님, 노란 트럭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50개 지점까지 정말 대단한 성공이십니다. 이런 성공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대했을 뿐이죠. 기술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과거에 회장님을 떠났던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떠났던 사람 용서하셨나요?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났고 나는 그 길에서 나를 찾았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감사함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만약 그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기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인터뷰를 마쳤죠. 다음 날 신문에는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가위 하나로 시작한 기적, 철수이발소 50호점 개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제가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죠.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 지연과 결혼했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때 지연을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기사를 보고 꼭 연락하고 싶었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성공이라는 사실이었죠. 철수 이발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50호점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60호점까지 늘어났죠. 이발소를 넘어 미용학원도 설립했습니다. 저의 기술과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서는 기본적인 이발 기술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경영 노하우까지 가르쳤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철수 이발소의 직원으로 또는 독립하여 자신만의 이발소를 운영했죠. 68살이 된 지금 저는 본점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특별 고객들의 머리를 다듬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신입 이발사 교육과 새로운 지점 개발에 힘쓰고 있죠. 가끔 지연이 생각날 때면 그날 비 오던 날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성공을 품위 있는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대신 더 크게 성공하여 보여준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을 살아온 결과일 뿐이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으로는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며 걸어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이제 철수 이발소는 70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68살이 된 저는 주로 본점에서 특별한 고객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말이죠. 젊은 시절처럼 하루에 수십 명의 손님을 받을 체력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기술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본점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골 손님이었던 노인이었죠. 이제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어린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6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죠. 이 선생, 오늘은 내 손자의 머리를 부탁하네.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노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예약도 없어 바로 아이의 머리를 자르기로 했죠. 작은 보조 의자를 가져와 이발 의자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는 조금 긴장한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 자르는 거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자르다가 처음으로 이발소에 온 것이라고 했죠. 저는 가위와 빗을 들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한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발소를 시작했을 때부터 찾아온 첫 손님이란다. 그때는 너희 할아버지도 젊었지.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울에 비친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흐뭇하게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아이의 머리를 자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머리 자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생명줄과도 같았죠. 바리깡 소리, 가위 소리가 제 인생을 지탱해준 음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으며 제 인생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과의 만남과 이별, 거리에서 방황하던 시절, 노란 트럭 이발소의 시작,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 여기 이 아이의 머리를 자르는 저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되고 싶대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대.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구먼.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자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거울을 보여주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짧게 정리된 머리가 아이의 얼굴을 더 밝게 보이게 했습니다. 노인도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죠. 멋지게 됐구나.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되겠어.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케이프를 벗기고 의자에서 내려주었죠. 노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합니다. 우리 이발소의 미래 고객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노인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제게 다가와 조그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 뻘이 된 것이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렴. 그때는 더 멋지게 해줄게. 노인과 아이가 떠난 후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의자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이, 노인, 아이들, 그리고 지영까지. 그들 모두가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바리깡을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 눈에는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제야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단정히 정리한 것 같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바리깡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오고 그 속에서 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듬어주는 이발사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